오늘 할 차례가 확률이죠. 네. 88쪽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준비됐어? 예. 앞에 거 책은 좀 다 이게 됐어요. 뗐어 이제. 오케이. 이제 안 써지나? 살짝 뜯어지긴 한데 그냥 나중에 스프링하고. 네. 지명이는 이제 자 계약이 언제죠? 16일이요. 좀 남았네. 그럼 워터파크 한번 갔다 와야겠네. 언제 가나? 잘못했어요. 그 계획 아직 없어? 엄마한테 같이 가자 하면 되나?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 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 그렇긴 할 거예요. 엄마랑 같이? 아빠랑? 네? 그 친구들이랑?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오늘 확률인데 확률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오늘이 두 번째 이야기 아닌가? 크게 본단 말이 1단원이 여러 가지 뭐 있잖아 다 합해서 그걸 막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 끝나면 이제 확률이니까 두 번째인 거지. 그럼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확률을 어떻게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요. 뭐분의 뭐? 확률의 뜻은? 경우의 수? 근데 분수잖아요. 둘 다 경우의 수? 맞아요. 맞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입니다. 분모는 앞에 이제 뭐 붙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분자는 특정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뭐 특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뭐 보통 사건이 붙어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요. 근데 뭐 그냥 전체와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전체의 경우의 수, 부분의 경우의 수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전체 경우를 NS라고 합니다. 이때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이때 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오케이? 그럼 위에는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을 예를 들었을 때 A라고 하자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PA라고 하자. 앞에 P가 확률을 뜻하는 영어가 될 거고 A는 사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분모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어를 좀 물어볼까? 잘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고요. 한 번 던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해 볼래요?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뭐 행위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는 게 너한테 이해가 잘 된다. 하품을 첫 번째 했네요.
화풍을 향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아, 그래서 또 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냥 안 돼. 그래도 하면 안 돼. 시행 뭐라고? 주사위를 던질 때 아니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거. 아, 그럼 또 다른 시행을 예를 들어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니? 그 카드 집을 때. 뭐 여러 장 카드 중에서 네. 내가 한 장을 뽑을 때 괜찮나? 또 하나만 더. 빈 상자에 돈 넣는 거라. 오케이. 괜찮네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제 되게 일반적인 거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전 던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 앞뒤. 그지?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시행이에요. 너가 얘기한 것도 시행이 맞고요. 그래서 시행이 뭔데라고 얘기하면 막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억하는 게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시행을 얘기했어. 그럼 이 시행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죠. 6개. 모두 짝수가. 그냥 1, 2, 3, 4, 5, 6 아니야? 네. 1, 2, 3, 4, 5, 6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다. 맞죠? 이름을 우리가 집합을 지었으니까. 맞지? 네. 따라해볼래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얘가 시행이라면 얘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표본 공간은 뭐라고 지금요? 1, 2, 3, 4, 5, 6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예를 들고 얘는 예를 들면서 내가 개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네. 1, 2, 3, 4, 5, 6이다. 쉽게 얘기하면 표본 공간하고 똑같은 말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집합이요. 그걸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아직 내가 밑에 거는 개념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네. 이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질문을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짝수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짝수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2, 4. 어떤 상황이라고, 이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사건. 그럼 사건은 짝수들만 나와야 돼. 맞죠? 네. 뭐가 있을까, 짝수? 2, 4, 6이죠? 2, 4, 6. 그래서 이 사건을 여기서는 A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특정 사건. 오케이? 네. 그러면 야의 사건은 2, 4, 6이 된다고요. 이 안에서 찾는 거지.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은 결국 뭐야? 정의를 어떻게 할까? 사건이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은 부분 집합인 거야. 사건은 뭐라고요?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집합인 거야. 누구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 부분 집합을 우리는 A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예를 든 거고요. 부분 집합은 사건이다. 그럼 다른 사건을 만들어 볼래요? 짝수 말고. 합의. 3, 2, 3. 근데 내가 한 번 넣었는데.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 그렇지, 걔도 사건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 뭐 이거 있잖아. 4의 약수 나오는 확률. 아니면 5 이상이 나올 확률.
또 뭐가 있을까? 소수가 나올 확률. 그런 식으로 문제 바뀌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분자에 있는 특정 사건이 된다.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사건. 예를 드는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든다기보다는 근원 사건을 그냥 얘기해 줄게요. 근원 사건이란 얘들 중에서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부분집합 좀 전에 원소가 3개잖아요. 네. 근원 사건은 특별히 원소가 1개만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인데 뭐라고? 원소가 몇 개? 오직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건. 그 사건, 여기서 뭐가 있을까?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각각들이 근원 사건이다. 오케이? 네. 이해됐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411번. 메모 안에 적당한 용어를 찾아 넣어보라고. 다음 몇 번? 다 설명해줬는데 4호? 4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개념, 그냥 이거는 그냥 용어 설명한 거야. 용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네. 그냥 문제 읽을 때마다 뭐 표본공간 나오면 아 그냥 문제 이해만 하면 돼요. 오케이? 네.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용어는 NS가 바로 뭘 의미하냐고요? NS가 바로 표본 공간을 얘기합니다. 얘가 바로 어떤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이름에 따라서 야의 A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걸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했던 이 확률은 바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뭘 잘해야 확률을 잘한다는 거야?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을 잘한다. 근데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또 뭐였지? 뭘까? 아니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 경우의 수는 앞에서 배웠고 확률은 뒤에 나오니까 경우의 수 잘하려면 뭘 해야 돼? 잘 하려면 숫자를 당연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개념적으로 얘기해봐.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이 잘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는데, 아니 2가지라기보다는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합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여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꼬의 법칙이 아니고. 이 녀석이 진짜 꼬의 법칙은 생각 뭐라고 했노? 곱살이라고 했잖아요. 합의 법칙을 도와주는 거야. 혹은 여사건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겠노?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합의 법칙을 잘해야 합니다. 합의 법칙을 잘하는 방법은 뭐죠?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너만의 뭐가 필요하다고? 판단력이 필요한 거야. 그거 잘하면 확률 잘할 수 있어. 확률 잘하면 맨 뒤에 곧 나올 통계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확통 100점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또 하나의 상황을 얘기 들어줄게요. 지금처럼 얘기했는 이 확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래요? 수학적 확률이다. 따라해볼래요? 수학적 확률이다. 이런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고요. 원래 확률은 크게 보면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그 중에 첫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수학적 확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긴 하죠.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일단 수능에서. 그럼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와. 그럼 너가 시험 칠 때 확률이 나온다면 99%는 싹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나머지 1%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너 그 하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죠. 맞죠? 근데 나오더라도 쉽게 나옵니다. 다른 확률입니다. 오케이. 쉽게 나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참고만 하세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참고. 까먹어도 됩니다. 까먹으면 100점 중에 99점 맞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참고. 바로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이 뭐냐면 이 말 안에 뭔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기하가 뭔가 도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은 원래 우리가 배우기로는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좀 달라요. 넓이 분의 넓이, 길이 분의 길이, 시간 분의 시간 막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아닌 막 넓이의 단위들이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뭔가 개념이 딱 끊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예를 들어보면 알 거야. 아까도 좀 쉽다고 나와도 쉽게 나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좀 반칙이죠. 수능이 안 나오는 걸 이렇게 내신에 낸다는 건 좀 쉽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참고로 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게임 해봤죠? 게임 돌리는 거. 다트 게임이야. 네. 다트 게임이 이렇게 네 개로 딱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막 들어가. 그러고는 여기 선물이 꽝도 있고요. 꽝이 2번 나오고 상품 뭐랄까 상품이니까 뭐 당첨이겠죠, 그죠? 당첨. 그러니까 꽝은 3번 나와요. 그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일정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 넓이가.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 4분의 1. 그래. 이걸 경우의 수로 얘기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넓이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다 똑같은데 그놈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답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한 개도 안 어렵죠? 네. 그래.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건 몰라도 되니까 웃으면서 참고만 해 이거죠. 오케이. 네. 두 번째 참고사항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선생님 지금 확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확률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크다고도 볼 수 없지. 그냥 중요한 한 가지와 참고된 2가지가 있는 건데 맞죠? 네. 이 전체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률 다 한 거지. 선생님 개념 수업을 오래 막 이렇게 같은 얘기를 강조는 자주 하지만 막 다양하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 말 그대로 아까 기하학적은 약간 도형의 넓이 같은 거. 근데 통계적이란 말은 뭐냐면 통계가 뭐겠노? 예를 들어 볼까 선생님이 일상생활 속 얘기를 해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막 일주일이 만약에 7일이 있는데 최근에 뭐 다음 주 예를 들어 보자고. 우리가 다음 주 일기예보를 예상을 해보자고. 우리끼리 뭐.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작년을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이맘때쯤에 뭐 8월 6일 오늘이니까 뭐 8월 며칠이야 되나? 8월 맞나? 네. 8월 7일가 되니? 맞죠? 그럼 8월 7일부터
뭐 8월 13일 딱 일주일간을 작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총 7일이니까 7일 중에 한 4일 정도는 막 온도가 막 30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올해도 7일 중에 4일은 3일 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기록을 가지고 혹은 뭐랄까 좀 일상적인 맞죠? 일반적인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아니 예측치가 아니지. 이거 말이 안 되구나. 뭐라고 하냐 이거 일기예보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하는 거. 그래 그런 거를 통계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너 야구 좋아하니? 나 그냥 보는 거. 아니 야구에 보면 뭐 타율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이잖아. 타율. 내가 몇 번 타석에 나가서 몇 번 안타 쳤느냐 이거거든. 그럼 우리가 또 예를 들어 보면 너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누구 있나? 나 잘 몰라서요. 추신수? 뭐 아무튼 뭐 있어요. 이승엽 있어요. 요즘 뭐 하진 않지만 자 승엽이 형이라고 하겠다. 승엽이 형이 타율이 만약에 3할이에요. 3할이 뭔지 알죠? 10번 중에 3번 치는 거야. 근데 타율이 3할인 이승엽이 이제 100번에 100번 가면 좀 일단 쉽게 해보자. 뭐 올해 100번을 나온대요. 그 100번? 좀나 1000번을 나온대요. 올해 1000번 나온대. 그러면 1000번 중에서 몇 번 정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평균 3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1000번 중에 300개는 치겠지라고 예상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런 게 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해됩니까? 네. 그래, 그런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문제 점점 만들어줬잖아. 말로 해줬지. 타율이 3할인 야구 선수가 1000타석을 왔는데 몇 번의 안타를 칠까요? 칠 거로 예상되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300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통계적 확률도 뭐야? 미리 표나 데이터를 준다는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요. 그럼 너는 그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면 돼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라서 어렵겠니? 쉽겠니? 쉽죠. 우리 책에서는 기하학적 확률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통계적은 살짝 딱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미리 한번 볼까요, 선생님? 찾아보자. 맨 마지막 페이지야. 오늘 숙제가 112쪽까지가 될 거니까. 몇 쪽이요? 112쪽까지야.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그래서 112쪽에 있는 거를 미리 보자 이거야. 그래야 끝까지 했다는 게 딱 나타날 거 아닙니까? 112쪽 찾았어요? 유용한 15번 19개입니다. 유형. 15번까지 한 거. 아니 내가 지금 19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형 19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따 푸는 거 보고 하자였죠? 네. 적게 풀면 적게 나가고. 자, 543번을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하고요. 기니디리요. 준비되십니까? 키에서 뭐라고 했냐? 표본 공간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표본 공간 S 보통 S로 쓴다고 해서요. S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이 말이 좀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있잖아요. 얘들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잖아. 6분의 1,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그 모든 것이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 사건이 아까 했던 한 글자잖아요. 네. 그 근원 사건을 저 있고 그랬죠.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대. 이때 수학적 확률을 구하여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ns. 이걸 ns를 최선 n으로 잡은 거잖아요. n개. n개 근원사건은 말은 원소가 n개라는 뜻이야. 아까 지금 한 개짜리가 근원사건이었잖아요. 얘 아까 얘기했지 않나요? 한 개짜리가 근원사건인데 그런 게 7개 있단 말은 원소도 7개 있다는 뜻이야. n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맞잖아요. n분의 r 수학정확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싹 다 수학정확률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말이야. 얘는 지금 굳이 나와 있는 거야. 기억이 맞다. 이게 뭐가?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오케이? 네. 반복한다고 했어 지금요. A가 R n번 일어난다고 하면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R n번 일어난다고 하면 책에서 뭐라고 했죠?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상대도수가 원래 너 뜻이 뭔지 알고 있니? 중2 때 나오는데요. 상대도수가 원래 뭐고? 중2 때 안 나와. 하는데 까먹었어. 상도수를 중2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체 도수분의 극의 도수야. 기억납니까? 그걸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중2 때 얘기하는 거 중2 때요. 뭐 한참 공부 안 할 때도 있잖아. 아무튼 상대도수는 나를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전체 도수분의 극의 도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곧 얘 아닙니까? 전체 개수분의 부분의 개수야. 결국 니은도 막 수학적으로 바꿔야 되지. 통계적이 아니죠. 아, 통계 확률 아니에요. 니은 틀렸다는 거야. 그럼 니은이 맞는 말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네 생각이요? 자, 아까 했던 말 떠올려봐. 통계 정의는 뭐야, 선생님이? 통계 정의는 이전의 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반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복. 그럼 통계 정의는 그 반복을 무수히 많이 해야 돼요. 무수히 많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오케이? 무한대란 말은 원래 수투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말은 내가 굳이 안 쓰고 싶지만 굳이 의미를 두자면 그런 거야. 너가 생각을 해봐. 또 한 예를 들어줄게요. 동전을 던졌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2분의 이건 수학적 확률이잖아요. 1. 네. 그게 지금 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n번 반복하는데 rn번 일어난다고 하면 그랬잖아요. 네.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이 말이야. 앞면이 한 몇 번 정도 일어날까? 근데 무조건 50번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50번이라는 건 사실 정확히 비밀이거든요. 이건 지금 반복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줄까?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번 중에 30번 나올 수도 있잖아, 원래. 그런 게 우리가 아는 확률이에요. 그때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 아까도 했지만 동전을 던지면 보통 100번 중 50번 나오잖아. 보통. 네. 이건 통계적 확률인 거야. 통계적 확률은 바뀌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상도수는 그때 던질 때마다 달라지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Rn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진다. 통계적 확률은 무수히 많이 던지면 100번 중에 점점점 50에 가까워지겠지. 내가 이해돼요? 네.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상도수는 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통계적 확률은 그냥 안타 선생님 봐. 이승엽이가 타율이 3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번 나오면 3번 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순간순간을 다 확인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 확률은 이때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수히 많이 던지면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그 순간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 그게 수학적. 통계적은 일반적. 이런 거 상황이죠. 그게 통계 확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통무정리하고 다른 거지. 그렇지 않네? 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게 수학적 확률인 거야. 아, 이해했어요. 통무정 확률이 약간 그 만화 속의 완벽한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거. 오케이? 니은이 틀렸다는 거. 통계적인 더큰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냥 뭐 가령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좀 이렇게 그치 어떻게 보면 더 스케일이 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적 확률에서 똑같은 걸 예를 들자면 동전을 내가 100번 던지는 게 아니라 막 한 무한대번 던진다는 거야 그냥. 그럼 그 앞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통장이 너무 올라가지 말고 시험 안 나오니까. 네. 나와도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나오네. 일단 너 문제 풀면 알 거야. 일단. 자, 티귿은. 니은 틀렸고 티귿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피해가 확률이잖아. 확률이 0 이상과 1이하다.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피해수가 뭐야? 전체가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요. 네. 공집밥은 위에 있는 것이 공집밥 들어간 거니까 공집밥 오른쪽과 빵개로 0이죠. 네. 정답은 기D가 됩니다. 너 544번 해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통일확률 실제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잖아. 통산출루율 이런 말. 그런 게 통일확률이니까요. 풀어볼래? 오늘 상현이가 부상한다고 보지? 네. 상현이가 영상으로 듣고 있을 테니까 상현이도 한번 풀어보세요. 544번이요. 이해가 잘 됩니까? 답 나왔니? 정답 3번입니다. 3번. 쉽지? 네. 봐봐. 안 올 테니까요. 문제 다 나와야 돼, 이거 확률이야. 나와 있는 확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0.285가 그냥 확률이야. 내가 지금 찾는 게 아니고 나와 있다, 이거 확률이야. 이 사람의 출루율은 몇 할이다? 그렇잖아. 0.285다. 이게 확률이거든. 출루율. 이렇게 말이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별로 우리가 막 경우에서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확률이 아니야. 중2 때부터 배웠던 모든 확률은 모두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확률은 그냥 수학적이란 말이 빠져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학적 확률을 할 건데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했잖아.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 경우의 수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경우의 수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원순열부터 오케이? 뭘 알아야 되겠니? 원순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네. 또 뭐 나오죠? 중복순열 다시 나옵니다. 문제에서요. 또 뭐 나오겠어? 차례로 얘기해봐. 같은 것이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도 다시 등장합니다. 또 뭐 나오겠니? 중복 조합도 다시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였죠. 그 다음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하고 다르다니까. 중복 조합, 그냥 조합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항 정리는 판단력이 내가 너한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중복 조합과 일부 연관시켜 설명했잖아.
결국 중복 전환이 있는 거예요. 이항 정리도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항 정리 뭐 개수 구하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놈까지만 연관이 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확통 이야기 아닙니까? 네. 확통 1단원 전체가 다시 나온다고요. 근데 다시 나오는 이 확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야? 수학하에서 배웠던 뭐가 나오겠어요? 순열과 조합도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확률 파트니까 앞에 거 다 끄집어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수학하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 중에서 쌤이 저번 시간에 첫 시간인가 순열 설명해줬잖아요. 조합도 설명해줬죠. 조합 안에 응용도 설명해줬나요? 분할과 분배야. 사실 이것도 수학하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좁지 않은 문제 말이야. 분할과 분배. 이 이야기도 다시 등장한다라는 거. 색깔칠하는 것도 다시 등장한다. 순열. 색깔칠하는. 응? 또 뭐가 있을까? 더 앞으로 가면 분할과 분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진표 자국이 있잖아.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막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이게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나오는 게 이제부터 모든 문제들이야. 그럼 쌤이 나한테 기능 설명할게? 크게 없어.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복습하면서. 아, 그냥 주복 됐다. 다시 나오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니까. 맞지 않네? 나 다 했잖아. 뭐 이런 얘기지,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개념은 짧게 얘기하지만 과제는 이만큼 내는 거잖아. 아,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알아야 될 것들을 그냥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또 다시 뭐도 알아야 되겠니, 그냥.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도 뭐 합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네. 합의 법칙 기억하셔야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시작한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확률 PA 말이에요. 야의 확률은 항상 뭐다? 0 이상 1 이하다. 아까 했던 이야기. 확률이 1 될 때는 정확히 뭐라고 하죠? 전체균. 바로 얘가 S가 될 때야. 이제 A가 S가 될 때. PS는 NS가 되거든요. 부분자 같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럼 0 될 때는 아까도 이제 공집합 될 때, A가 공집합 될 때야. 오케이? 얘는 A가 전체 S가 될 때야. 특별히 공집합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뭐 몰라도 되지만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 그러니까 공집합이란 말 안 쓰고 사건이란 말 썼기 때문에 공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확률의 뜻과 활용량. 선생님이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다 했습니다. 미리 다음 주에 할 것도 미리 얘기해 줄까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돼? 알았어요. 가자. 89쪽으로요. 너가 풀어보세요. 대표형. 대표형 너 풀리면 너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네. 너가 그래서 여기 대표형 쭉 풀어가지고 마지막 푸는 데까지 숙제를 합시다. 예. 어때요? 뭐 이거 뭐 전체 풀고 이런 거는 반칙이야. 자, 415번. 안 풀리면 질문하세요. 네. 주사위를 던질 때까지가 분모가 되는 거야. 전체. 전체 경우 몇 개 나오냐? 36. 그렇지. 분모는 쉬운 거야. 분자를 이제 너가 찾아야 돼. 이게 아까 너가 얘기했던 아까 뭐 합 얘기하다가 말한 거 있잖아.
이건 되죠. 이거는 그러면 너가 약간 노가다를 좀 해야 돼요. 합이 4가 되는 경우 맞죠? 네. 3이 되는 경우 그게 합의 법칙이야. 1번이에요. 네. 패스할까요? 잠시만요. 그 400? 여기서 뭐 증거 준 게 있어요? 419번에 I 복수수 그거를 까먹었나? 뭐지? 아예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다시 1제곱. 그럼 i 주기가 4개잖아요. 맞죠? 패스해. 네.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까요? 421번을 또 풀어보세요. 봐봐, 계속 수학적 확률이야. 끝까지. 아까 내가 마지막에 풀었던 거 빼고 싹 다 수학적입니다. 어떤 리미트가 다 수학적입니다. 이것도 참 너무 문제가 뭐지? 억지로 막 방정식 만들고 유형만 달라진 거지. 똑같지. 얘도 분모는 36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이 나면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잘 이해가 되고 있어? 네. 쉽지? 네. 몇 번? 잠시만요. 상현이도 풀고 있죠? 411번 대표형을 풀고 있어요. 지금요. 각 유형별로 대표 유형.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 처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게 거를 생각 안 하고 그거 알고 바로 짱 전체를 그 반대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그 ax 플러스 b 나왔을 때 x가 마이너스 2 나올 때 영어만 오케이. 잘했습니다.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잘했어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바로 유형 4번으로 갑니다. 92쪽. 또 제목이 뭐예요? 순열이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5명의 학생을 그러니까 이거지. 뭐뭐 할 때까지 그냥 붙는 거야. 맞아.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총 경우수 몇 개겠어요? 고1 내용으로 돌아갔다니까요.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죠. 네. 그럼 분모는 무조건 120이야. 분자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볼래요? 할 수 있지. 일렬로 세우는 거다. 원택이 아니에요. 더 쉽지 뭐. 가 조건에서 120분의 AB가 이웃하면서 가나다 다 똑같아. 분모는 다 120이야. 분자만 바뀐대. 맞잖아요. 네. 지금 가나다 새로운 사건인 거야 그냥. 가나다가 다 다른 사건이라고요? 분모는 다 똑같지. 같은 시행이니까요. 아까 선생님 시행 먼저 얘기했죠? 네. 여기서는 5명을 줄 세우는 게 시행인 거야. 선생님 풀어줄까? 네. 풀어줘요? 뭐라 해야지? 좀 까먹어서. 알긴 알 것 같은데. 그래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분모는 싹 다 5팩토리야. 자,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A, B가 이웃한데 우리 이웃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명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로 보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 둘끼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 한다.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 P1이 됩니다. 오케이 바리. 그럼 P2는 또 5팩토리 분해. 자, 또 분자 A와 B를 양 끝에 세운대요. 그럼 양 끝에 세운단 말은 A와 B는 정해져 있네, 양 자리가. 네. 근데 얘 둘이 바꿀 수 있잖아요. 2팩. 맞아? 네. 그럼 중간에 3명도 바꿀 수 있잖아요. 중간에 3명. 네. 3팩. 3팩이죠, 3팩. 3명 남았습니다. 자, P3 또 5팩 분해. 분자는 뭐죠? A와 B 사이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상황을 만들어 볼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한 사람이 있대. 얘는 이제 같이 움직이겠지? 네. 나머지 2명이 더 있겠죠? 맞잖아. 맞아? 총 5명.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겠네요. 몇 가지 경우죠?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3개. 3가지 경우가 있죠? 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방법은 3C1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무나 막 왔어. 만약에 C가 왔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 맞죠? 한 묶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네. 얘는 그러면 둘, 셋, 총 몇 명? 3패.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얘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같이 움직인다. 근데 AB도 움직일 수 있잖아. 2패. 끝.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을 다 구해볼까? 첫 번째 건 뭐야? 120분의 8. 약분하면 8이 아니라 팩토리인데 팩토리. 맞다. 팩토리면 이게 5가 남지. 이게 5분의 2야. 맞네? 네. 두 번째는 약분하면 얘가 5하고 4가 남잖아요. 약분하면 10분의 1이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얘도 약분하면 5 곱하기 4예요. 약분하면 2예요. 10분의 3이죠. 다 더하면 10분의 8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거의 뭐 약간 중학교 때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아니겠다. 그냥 고1 내용이지 거의 다. 순. 조합도 잠깐 썼죠. 3C1. 어렵습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패스할까요? 일단 했어요. 좋아요. 93쪽 447번 437번 한 번 더 도전해볼까요? 예.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거네.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잘 보고 있다. 네. 지금 제가 답장 좀 할게요. 네. 선생님 요 주말에 연락 오면 약간 좀 뭐야 연락이 안 오길 바래요. 아. 왜냐하면 결석 문자거든요. 아. 다 했나요? 네. 정답 몇 번? 1번. 땡! 하나! 땡! 왜 1번 나왔냐? 한번 보자.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바꿔보려고 뭐. 지금 짝수와 적힌 것끼리 이웃하면 안 되거든. 2하고 3 말이야. 더한 게 있나? 분모는 5팩토리 맞아요. 분모요. 분자가 좀 약간 헷갈리죠? 잠시만요. 아 원래 지민이가 확통 거의 천재인데 야. 실수를 좀 했는 것 같아요. 아. 아. 찾았습니까? 경우를. 그래, 천천히 실수무지 찾아보면 됩니다. 답이 몇 번? 잠시만요. 아, 아직 정답. 넘어갈까요? 네. 풀이해줄까요? 아니요. 아. 프리즈. 네.
437번의 풀이는요. 5팩토리 분의 이런 경우에 그 짝수 말고 135를 먼저 나열하면 돼요. 응?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 하나 네. 그리고 사이사이와 양 끝에다가 네 군데 중에 몇 군데 골라요? 두 군데 골라서 짝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저희 끝이요. 그치죠? 그치죠? 계산해볼까요? 약분 5 곱하기 4 얘는 4, 3이잖아요. 네. 얘가 4, 3이니까 약분되니까 끝났죠. 5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예전에 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사이사이와 양 끝에 넣는다를 떠올려요. 오케이? 네. 자, 다음 유형으로 갑시다. 446번이요. 이 녀석 일부러 오늘 숙제 덜 하려고 천천히 푸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 그거 아니죠? 네. 자, 한 번 더 풀어봅시다. 446 5P3입니다. 분모는 맞죠? 자연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5P3 그게 분모. 네. 뒷자리에 예를 들어 1이 됐으면 그 앞에랑 중간에는 1 못 쓰죠. 못 쓰죠. 이거는 그냥 순위를 가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 맞죠? 서로 다른 걸 안 나오겠거든요. 많아. 그 겹치는 건 안 됐어요. 빼야죠. 근데 빼는 거 일단 내가 풀어봐봐. 답을 구해놓고 해보자. 맞죠? 안 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쌩. 정답은 몇 번? 4번. 다음은 3번. 아. 자, 일단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맨 앞에 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합의 법칙 안 빼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나는 좀 그렇게 너희한테 바라는 그 저거야. 그 풀이 방법이야.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도 이게 좀 뭐랄까 좀 능력이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건 너가 경험을 해보면 알 건데 아직은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5P3 맞죠? 분모야. 네. 5, 4, 3 미리 써놓고 그러니까 보통 분모는 쉬워. 분자가 좀 복잡하고 보통요. 자, 뭐라고 되냐? 세 개를 선택하는데 자연수죠. 맞죠? 네. 홀수죠, 홀수.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홀수가 돼야 되는데
끝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죠? 끝자리. 총 3개인데 끝자리가 뭐가 와야 올 수 있냐고요? 135 주고 135. 네. 여기에 1이 올 수도 있고 네. 3이 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1이 왔다면 여기 올 수 있는 몇 개 있어요? 남았는 4개 중에. 네. 4개랑 3개.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고른 거 아니에요? 4개 중에 2개 고른 거 맞습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른단 말이 뭐야? 4P2가 되는 거야. 아. 4 곱하기 3이야. 맞나?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몇 개 있다고요? 이게 3번 다시. 있다. 그럼 끝난 거지. 답은 5분의 3. 아. 그래서 자꾸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풀면 안 쓴대. 아. 그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생각은 좀 오랫동안 해도 괜찮지만 답은 빨리 보여. 네. 정확하게. 오케이? 네. 답 3번. 자, 그 다음 96쪽 수용도를 이용한다. 수용도도 사실 배웠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이것도 해줄까요? 아,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래요? 452번이요. 수용도가 다른 말로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 위에 거 굳이 안 봐도 된대. 아, 네. 분모는 몇 개예요? 4 4개. 팩토리죠. 네. 분모는 귀청 적고 분자만 구하는 거죠. 응? 그 전체 위에 분자를 전체 경우에서 그냥 다 일치하는 경우에서 빼면 되나요? 아니 이거는 어느 하나도 일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뺀 게 응.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그냥 전체 경우에서 다 일치하는 경우를 빼면 다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1, 2, 3, 4, 1은 1안 들어가고 네. 그만 빼면 안 된다. 그만 빼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걸 빼버리면 2개는 똑같고 2개 다른 상황이 아. 그러니까 빼는 게 좀 더 어렵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아까 수용도 위에 힌트 줬잖아. 힌트 수용도 알죠? 네. 나한테 땡이 막 쫙 가지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찾아 안 되겠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아 이거 빨리 많이 풀어야지 끝까지 낼 수 있는 숙제를요.
이게 너가 조금 전에 이거 1, 2, 3, 4라고 잡았죠? 응?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1 밑에 1, 2, 3, 4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응? 1 밑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2가 온다고 가정을 해봐. 2가 왔어? 네. 그럼 2가 왔으면 얘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남아있는 숫자가 1, 3, 4거든? 여기 1 올 수 있죠? 3 올 수도 있죠. 있죠? 4 올 수도 있죠. 그럼 1이 왔다면 남은 숫자에서 뭐 남았어? 3, 4 남았잖아요. 3, 4. 그럼 여기는 3이 못 오잖아요. 네. 여기는 다 자동으로 3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수용도야. 아. 이렇게가 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수용도입니다. 여기 뭐가 와야 돼요? 4. 1, 2가 나왔, 지금 1, 4가 나왔잖아요. 4. 여기 4가 오고 1이 와야죠. 네. 맞아? 여기 이제 1, 3 남았으니까 여기 1이 오고 3이 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없죠? 저 4랑 네. 그럼 총 3가지요. 그럼 얘가 3이어도 3가지. 3가지. 3이 4여도 3가지. 그럼 3이 3번 나오니까 3 곱하기 3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24분의 9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24분의 9니까 약분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빼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더 그냥 셈이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한다는 게 아니고 경우만 나눠놓고 셈이 좀 전에 다 안 했잖아요. 그 다음 상황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런 예상이 판단력이에요. 괜찮니? 네.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다른 풀이가 있긴 있습니다. 자기 숫자에 못 오는 거에 또 다른 풀을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네. 이건 참고로 기억하세요. 너가 또 딴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안 배석하면 안 되니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네. 아까 9개 나왔죠? 네. 4개였죠? 그럼 4팩토리 네. 네. 4. 곱하기 0부터 0팩 분의 1 빼기 1팩 분의 1 플러스 2팩 분의 1 빼기 3팩 분의 1 플러스 4팩 분의 1 그러니까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다른 풀이라고요. 왜 이렇게 풀었느냐를 묻는다면 증명을 해야겠지만 이건 공식만 알아도 됩니다. 아까 그 증명은 아까 그 수용도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수용도를 그냥 그리는 게 원래 정석풀이라고요. 이거는 너가 이름을 지어줄 거야. 나의 이름을 바보수녀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거야. 바보수녀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바보수녀.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 교란 수녀라고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 참고로 알아두라고 했다 선생님이. 네. 참고로 알아둔다란 말은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된다고.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싶잖아. 4개니까 4팩. 네. 0팩부터 해서 부호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4팩 남기까지 하는 거야. 그 계산하면 얼마야? 8분의 3. 이게 날라가잖아요. 이거 분배하면 얼마야? 12.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 답은 9. 아까 그 9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까 분자가 9였잖아요. 맞아? 네. 그럼 이게 5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할 수 있겠네? 1, 2, 3, 4, 5 마이너스 5 팩토리얼 5y. 아, 그럼 할 수 있겠죠? 네. 안 해준다. 네.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요. 네. 밑에 있는 문제도 풀다 보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다 적으면 안 돼요. 다는 아니고 아까도 했잖아. 이 그러니까 정도. 문제를 잘 들어. 문제마다 달라요.
4명이 4개를 자기 걸 못 가진다 그러면 4개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 바뀌어가지고 발 밑에 문제 봐봐. 5명 중에서 봐봐 1명만 자기가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응용을 해야지. 그 1명을 누구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4명만 자기가 못 가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4명만 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야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이 다 자기께 못 가질 때만 5팩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문제 바뀌면 4명만 못 가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4명만 가지고 세우고 곱하기 아까 앞에 거 해야 돼요. 그 1명이 몇 명이 되겠어요? 5명 중에 1인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453번의 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 1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나와 있네. 강인을 포함한 5명이잖아요. 네. 그럼 강인이 무조건 자기 뽑아야 되잖아, 맞지?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1 곱하기 되고,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5팩분해, 맞지? 5팩분해가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될 것 같아? 문제는 또 아까처럼 500 곱하기 강인은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1 곱하기 하고, 400. 아니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4팩이 아니고 이거 했는 거. 4명이 자기 못 가지게 하면 되잖아. 이게 끝이지? 계산하면 내가 120이잖아. 네. 약분하면 3, 3, 9, 3, 40. 정답은 43입니다. 말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네. 만약에 문제 바뀌면 너 복귀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 넌 할 수 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원순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야, 이제. 아이고, 이거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네. 원탁은 좀 최근에 배웠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제가 원탁을 잘 못하고. 원탁이 잘 못해요. 네. 근데 원탁이 제일 재밌는 파트인데 학생들이 결석이 많네요. 누구냐, 그 표정이 계속 연락이 안 되는데 표정이 못 오는 거 맞죠? 네. 계속. 그렇죠. 오케이. 또 뜯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넘길 때마다 뜯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책이 불안한 것 같아요. 위체를 그때 뜯을 때 너무 세게 뜯어가. 그냥 그때 첫날부터 그냥 맞죠. 풀니까 갑자기 떡떡 떨어지죠. 바꿔야 되겠다. 다 끝내보고 그다음부터 딴 걸로 가자. 네. 다른 책으로 가면 수능 이제 그때는 이제 수능이네 이제. 맞죠. 근데 무조건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했나? 일단은 무조건도 한번 혼자서 해보긴 해보고. 혼자서? 아니 뭐 인강부님 뭐 들으면 어렵긴데 무조건. 말이 좋고. 그래. 일단 그거는 2학기 때? 네. 아니지 3학 1학기 때? 지금 2학기잖아요 곧. 일단 2학기는 확정만 계속 할 거고 방학 겨울방학 때. 하게 되면 그래 되긴 하는데 그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네. 지금 이대 갈 수 있겠죠? 네. 내신 몇 등 나오노? 2, 3 정도 나. 2, 3이면 3에 가깝다는 거야? 2점대인데 3에 가깝다는 거야? 거의 한그 반쯤. 2점? 3점대? 거의 한 그런. 그럼 3점 정확하게 되네. 잘 모르겠어요. 3점 되면은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네. 1점 돼야 된다.
왜 정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의대 가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뭔가 좀 TV 같은 데 보면 뭔가 멋있지 않아요? 전문가 하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의사는 탈모도 많이 걸릴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까? 다른 직장을 가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일 해야죠. 잘하는 적성에 맞는다. 그럼 좋아하는 게 뭐야? 없어? 그리고 뭐 진로에 맞게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장 가야지. 직업. 맞아,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막 그냥 무작정 되고 싶고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원래 뭐 부모님하고 관계없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 선생님이 그냥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물어봤다. 네. 마치려고요. 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숙제는 끝까지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끝까지.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정해주는 대로 할게요. 아까 몇 번? 유형.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그 쪽수. 12까지 할게요. 12 유형까지. 103쪽까지. 오케이. 103쪽까지 합시다. 네. 대신 꼼꼼하게 푸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래 수고했고요. 복습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 마치자.